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SSG입니다. 조병현 선수가 23시즌 11월 달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도중에 김택형 선수, 김건우 좌완이죠, 장지훈, 조요한 이런 선수들이 24년도 7월 달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투수 쪽에서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근데 저 중에 진짜로 숨통이 트일만 했던 선수는 냉정하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대원 포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범수 선수 역시 포수 자원 강화를 위해서 영입이 됐습니다. 신범수 선수는 시즌 후반에 대타로 조금 나왔었던 그런 선수고, 김민식 선수가 2년 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선수가 3년에 6억 단연 계약을 했습니다. 이지영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옵니다. 25시즌 3라운드 지명권과 2억 5천으로. 그리고 1차 지명으로 박지환 선수를 지명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 덕어. 이 친구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어가 되느냐 저거가 되느냐 그것만 남았다. 근데 결국은 저거가 됐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선발 파트 프리뷰 들어갑니다. 엘리아스의 풀타임 슈퍼 에이스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리고 4번 5번 선발 경쟁이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박종훈의 부활 여부도 4번 5번 경쟁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오원석이 스텝업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엘리아스가 과연 슈퍼 에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엘리아스가 23시즌 본인의 구위에 비해서 성적은 그렇게 월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시즌 후반, 특히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에 보여준 투구는 엄청났다. 그래서 슈퍼 에이스의 상징인 15승을 올려준다면 SSG 선발진은 물론 불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김광현에게 바라는 목표 승수는 23시즌에 9승 8패를 했습니다. 본인도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광현 등판 경기에서 승률이 5할을 가까스로 넘겼다면 SSG가 원하는 성적을 내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4시즌 김광현한테는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12승 정도는 해줘야 된다. 어쨌든 기본 이상의 퀄리티는 보장해야 된다. 박종훈의 부활 여부가 중요하다. 박종훈이 부진이 계속된다면 4선발이 5원석이고 5선발은 계속해서 경쟁해서 다른 선수로 채워야 된다. 적어도 박종훈이 4선발로 자리를 잡아야 아주 구성이 예술적으로 된다. 5원석, 야는 기복이만 줄이면 분명히 훌륭한 투수가 될 것이다. 2년 연속 어쨌든 저쨌든 로테이션을 돌았으니까 이제 풀타임 로테이션 피처로 그림은 그려졌다. SSG는 요렇게 선발을 일단 구성을 예상을 해드렸고, 거기에 대체 선발로 송영진을 꼽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누구? 돌고 돌아 이건욱. 7월달 이후에는 두 명의 좌완, 백승건 선수와 김건우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다. 사실 랜더스 선발진은 3선발까지는 훌륭하다. 그런데 4번, 5번 선발에 대한 확신이 매우 떨어진다. 매우. 그렇기 때문에 대체 선발이 좀 중요한데 그마저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선수가 너무 없다. 그래서 박종훈 선수의 부활이 24시즌 랜더스 선발진의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러한 프리뷰를 전제로 과연 결과는 어땠는지 리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관련 72승 2무 70패 5할 7리. 팀별 승패 기록입니다. LG한테 4승 1무 11패, KT한테 8승 8패, NC한테 5승 11패, 두산한테 9승 7패, 롯데 9승 1무 6패, 하나 6승 10패, 기아한테 10승 6패. 이거 뭐야 이 변태 같은. 팀 타격 관련 타율 273 7위, 득점권 타율 286 4위. 득점권 타율 괜찮은데. 출루율 342 9위, 장타율 6위, 2루타 4위, 홈런 4위. 뭐야 바비 8위, OPS 8위. 얘는 뭘로 야구한 거야? 야 니네 어떻게 5위에 있냐? 잠깐만. 팀 방어율 10위, 퀄리티 스타트 9위, 선발 방어율 꼴찌. 야 뭐야 니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SSG 야구의 단면이에요. 제가 수년 전서부터 SK 시절서부터 늘 얘기하고 노래하던 거 있죠. 장점이자 단점은 홈런이에요. 타자들의 전체 에버리지가 떨어지니까 홈런 나오는 날은 이기고 홈런이 안 나오는 날은 답답해 뒤지고. 월별 성적 및 이슈 3월 4월 17승 1무 14패 548. 그리고 24일날 롯데전에 무려 9회 초에서만 6점을 허용하면서 6대6 동점을 줍니다. 그런데 9회 말에 에레디아가 옛다 먹어라 끝내기 홈런. 그리고 26, 28일 바로 한화전 수입해합니다. 문학에서. 그리고 그 다음 시리즈 바로 수입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리즈 또 수입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리즈 수입패를 합니다. 생 변태 같은 짓은 개막하자마자 지들 혼자 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개막하고 한 달이 조금 더 넘었는데 바로 덕거를 퇴출 공식 발표합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죠. 앤더슨을 영입 발표합니다. 5월달 10승 14패로 조금 처집니다. 박종훈이 시즌 초반에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 거의 그 경기는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날 NC전 5대19 패배. 그리고 5월 7일날 잠실 LG전에서 정준대가 데뷔 첫 안타를 칩니다. 그리고 5월 10일날 앤더슨이 등록합니다. 기아전에 선발로 첫 등판에서 3이닝 무실점으로 딱 맛보기 보여줍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앤더슨이 딱 오니까 5월 18일날 엘리아스가 옆구리 아프다 그러면서 엔트리에서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21일, 23일 두산전 수입회하고 29일날 분위기 반전용으로 코칭 스텝 쫙 변경을 합니다. 5월달 부진은 투수진, 선발이었습니다. 특히 김광현, 오원석, 엘리아스, 이탈. 그리해서 엘리아스의 대체 선발로 누가 왔느냐? 시라카와가 온 겁니다. 단기 알바로. 그리고 요때 박지원 선수가 중수골, 골절로 이탈을 하죠. 그리고 6월달에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합니다. 14승 12패로. 그런데 7월달도 10승 8패 엘리아스가 부상해서 복귀합니다. 한두솔 선수가 데뷔 첫 승을 달성합니다. 7월 17일날 김광현이 LG전에 3이닝 8실점으로 개망신을 당합니다. 7월 21일날 키움전이었는데 한 경기에 오원석, 엘리아스 2명의 선발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날 집니다. 8월달 8승 17패. 버티던 SSG가 조금씩 모아놨던 거를 8월달에 다 까먹었습니다. 김광현, 삼성전 박살나. 8월 9일날 10대5로 이기던 경기 13대 11로 역전패 두산한테. 16일부터 18일까지 한화전 수입회 당해. 23일날 KT전 패배로 6위로 떨어지죠. 28일날 7위로 떨어지죠. 선발진 박살나죠. 최지훈 부상으로 이탈하죠. 이승용 감독님에 대한 팬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8월달에 저는 완전히 SSG가 진짜 공중 분해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분위기면 다시 회복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나머지 잔여 경기 시리즈에서 13승 1무 5패라는 믿을 수 없는 승률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SSG가 그래도 예상보다는 잘 버텼다. 자, 엘리아스 슈퍼 에이스에 대한 기대. 사실 기대 이하였다고 봐야죠. 4호 선발 경쟁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예상했던 그대로 뒤죽박죽이었고. 박종훈의 부활 여부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살났습니다. 오원석의 스텝업 여부 역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사실 엘리아스가 이 친구가 가을 야구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거의 메이저리그 투수거든요. 그러나 장기 레이스에서 보여주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약했다. 장기 레이스에서 원투펀치 역할은 이건 특정 기간에만 잘하기 위해서 영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아스의 슈퍼 에이스 역할로는 모자랐다. 시라카와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라카와가 아니라 그 즈음에 6월 5경기를 부상 없는 엘리아스가 던졌다면 한 2승 정도는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모르는 거니까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1승만 더 했어도 타이브레이커 없이 SSG가 5위인데 엄청난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엘리아스의 5경기 부재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온 겁니다. 그게 바로 에이스의 역할이잖아요. 덕거가 아닌 저거. 덕거가 6경기를 등판했는데 1승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아스가 부상으로 이탈했던 5경기, 덕거가 6경기에서 한 경기도 승리를 못했는데 그 11경기가 결국은 SSG의 타이브레이커를 만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앤더슨. 야는 선발 투수인데 평속이 150을 넘습니다. 그리고 커터, 그 다음에 까부, 오리지널 슬라이더, 체인지업 4개 구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어마무시한 게 후반기에 피안타율이 2할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탈삼진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친구가 나온 선발 경기를 보면 현역 메이저리그 투수가 우리나라 애들 상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24시즌에 SSG의 최고의 발견이었고 너무나 당연히 재계약이 됐습니다. 김광현. 투수를 평가하는데 가장 좋은 부분은 투수는 평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에이스라고 하면 평자가 저렇게 나오면 안 돼요. 김광현 선수가 류현진 선수보다 안정감에서 떨어지는 건 김광현 선수는 요령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빡쳐서 던지는 경기는 박살나요. 그 다음에 박종훈입니다. 저는 박종훈 선수한테 SSG가 그 단연 계약을 큰 돈을 딱 안길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라? 박종훈이 고용표급인가?
일단은 그건 그 당시의 생각이었고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단연 계약 이후에 지금 성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팬 여러분들이나 팀에서는 절대로 좋은 시선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박종훈 선수는 개막하고 나서 선발 기회를 먼저 줄 수밖에 없었죠. 자, 개막하고 나서 3월달 개막 시리즈 하고 나서 한화전 바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7일날 로테이션 들어가죠. 13일날 들어가죠. 쭉 로테이션 들어가다가 결국 빠집니다. 안 되거든. 그래서 송영진이 중간중간에 불펜에 들어가다가 쭉쭉쭉쭉 선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송영진이 더 좋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도 어쨌든 5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딱 5선발만큼의 역할을 해줬지만 그래도 로테이션 동거를 생각하면 이뻐야죠. 우쭈쭈 해줘야죠. 그럼 여기서 24시즌 SSG의 선발 등판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아스 21경기, 앤더슨 23경기, 김광현 31경기, 오원석 25경기, 송영진 20경기, 요렇게 빅5, 그 다음 시라카와 알바 5경기, 그리고 박종훈 9경기, 그리고 덕어, 이건욱 2경기. 정말 깔끔합니다. 아까 우리가 24시즌 프리뷰에서 알아봤던 선발 투수 범주에서 한 명도 벗어나지 않고 딱 그만큼만 던졌어요. 정말로 선발로 뛸 수 있는 옵션이 팀에 한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로 시즌을 딱 치렀다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발에서 크게 이탈한 선수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24시즌 선발진이 과연 WAR 기준으로 SSG가 8위를 했습니다. 제가 프리뷰에서 3선발까지 경쟁력은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덕어, 엘리아스의 부진, 부상으로 완벽한 모습 아니었다. 단 앤더슨 영입 이후 엘리아스와의 투탑은 상당히 강력했다. 위력적이었다. 김광현 선수가 3선발로서 좀 더 확실한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박종훈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랬다면 무조건 5위 이상 했을 거다. 오히려 송영진이 5선발 역할로 씩씩하게 했다. 24시즌 SSG의 선발은 소수정예로 진짜 잘 버텼다 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24 시즌 SSG 랜더스 불펜 파트입니다. 첫 마디가 무슨 이러쿵 저러쿵 다 필요 없고 그나마 불펜은 7월 이후 응원군이 꽤 돌아옵니다. 그 응원군이 김택형, 좌완, 장지훈, 조요한 한테는 특히 기대를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SSG의 7월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7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일이었고 그 전에 먼저 서진용 선수가 어떤 시점에 어떤 몸 상태로 복귀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다. 노경은은 건재해야 되는데 과연 건재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팀 사정상 불펜이 너무 허약하니 문승원 선수가 노경은 선수의 파트너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SSG 불펜은 화약고다. 팀의 마무리 서진용 선수가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클로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24시즌 이맘때는 모르는 상태로 시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진용 선수의 팔꿈치가 멀쩡했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다. 일단 팔꿈치에 칼을 댔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시기도 중요하지만 서진용이 완벽한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SSG는 만약을 대비해서 서진용의 대안을 준비해야 될 거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확실한 부분 먼저 단도리를 하자. 그게 뭐냐? 프라이머리 세럼맨 에이스인 노경은의 그래서 건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프라이머리 세럼맨은 당연하거니와 어쩌면 클로저로서도 등판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선수가 누구냐? 문승원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용이 건재하다라는 전제하에 프라이머리 세럼맨은 노경은 혼자서 안 되니까 어쨌든 기둥이 한 2개는 있어야죠. 프라이머리가. 그게 노경은, 문승원이다. 거기에 문승원의 파트너로 제가 이로운을 꼽아놨었습니다. SSG 불펜이 파워피처 유형 투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키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롱맨 최민준. 23시즌에 정말 생고생했습니다. 혼자서 꾸준히랑 꾸준히를 혼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24시즌도 최민준 선수가 꾸준히라는데 넘버원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7월 달까지 좀 버텨주면 조요한 선수, 장지훈 선수가 전역을 한다. 이 친구가 황폐해진 불펜에 돌아와서 힘을 좀 실어주면 좋겠다. 그 다음 장지훈. 여기 보면 최민준 선수 혼자서 똥 치우는 역할을 장지훈이 같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좌완, 온리원 고효준 선생님.
23시즌에 SSG에서 무려 73경기에 등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24시즌을 앞두고도 고효준 선수의 활약 여부가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7월까지만 고생해라. 7월이 되면 좌완 김택형이 돌아온다. 불펜 파트 종합입니다. 서진용의 복귀 시점, 퀄리티가 중요하다. 일단은 없는 옵션이라고 치자. 돌아오긴 돌아오겠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임시 불펜 운영이 필요할 거야. 7월까지는 아마 23시즌과 별반 다름없는 운영이 불가피할 거야. 그런데 7월 이후에 복귀하는 옵션들, 조요한, 장지훈, 김택형 이런 선수들이 오면 힘이 될 거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계속 고민이 불펜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예상대로 문승원 선수가 불펜 보직으로 확정된다면 문승원 선수가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 써놨습니다. 김택형, 장지훈, 조요한이 7월 이후에 기대한다. 그런데 체감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됐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서진용의 복귀 시점, 몸 상태, 초미의 관심사다. 이 부분 역시 아쉬웠습니다. 노경은의 건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놀랍도록 건재했습니다. SSG 불펜 자체가 화약고다. 정말 폭발할 것 같은 살얼음판 같았던 시즌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서진용 선수의 통산 기록인데요. 서진용 선수의 팔 상태가 정상이면 그게 비정상이다라고 써놨잖아요. 이건 보통 사람이 불펜으로 이렇게 던지면 이건 탈이 벌써 났어도 났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니 결국 뼈 조각이 돌아다니고 제거를 했죠. 그런데 서진용 선수의 24시즌을 보면 51경기에서 평자가 5점대 중반으로 치솟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닝도 47이닝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피안타율이 괜찮았어요. 2할 4푼. 근데 후반기에는 3할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평자는 오히려 전반기에 거의 6점대, 후반기에 5점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SG 불펜이 강한 불펜이면 서진용 선수는 작년 시즌에 푹 쉬던가 아니면 아예 후반기까지 쉬다 나왔어야 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러면 서진용 선수가 없었던 한 달 동안 SSG의 마무리는 누구였습니까? 문승원이었습니다. 문승원 선수가 24시즌에 무려 20세이브를 거뒀습니다. 정말 잘해준 거예요. 물론 잠깐이었지만 노경은의 파트너로 지목했던 문승원. 근데 문승원은 시즌 개막과 동시에 셋업이 아닌 클로저 보직을 수행했다. 역시 서진용 선수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문승원 선수가 초반에 버텨준 게 다행이었다. 그러다가 조병현이 등장하면서 클로저가 있고 그 앞에 노경은, 문승원 이 투탑이 된 거죠. 하지만 클로저, 프라이머리 치고는 역시 2% 정도는 부족했다. 그 다음 노경은입니다. 2년 연속 절반을 뛰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경기 수에 비해서 이닝 수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평균이 젊은 애들보다 더 잘 나와요. 구속이. 그래서 저는 노경은 선수의 존재감은 나이로 표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종료 후에 그 나이에 2+1년 계약을 한 겁니다. 무려 총액 25억. 저 나이에. 이제 노경은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불펜, 리그 전체 불펜에서도 거의 탑급이라고 저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로운 선수는 분명히 많은 경험치를 쌓고 있습니다. 루키 시즌에 50경기를 던졌고요. 루키 2년차 시즌에 63경기를 던졌습니다. 아직 평자, 경기 운영 능력 여러 가지가 부족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로운 선수가 만약에 없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2023 시즌에는 50경기를, 다른 누군가가 63경기를 커버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만큼 마땅한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운한테 이만큼의 기회가 간 거고 이로운이 전 기용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더 발전해야 되는 선수고 분명히 불펜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미래지향적인 옵션이다. 그리고 2년 연속 50경기 이상 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연차가 쌓이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최민준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롱맨으로 24시즌에도 똥 좀 치워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3 시즌에는 평자가 4점대에 5승 3패 7개 홀드였는데 일단 게임 수도 줄었고요. 평자도 7점대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닝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이 친구 허리 통증으로 조기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장지훈 선수가 아까 최민준 선수의 역할을
좀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장지훈 선수도 예전 같은 모습은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요한 선수에 대한 기대가 어마무시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24시즌에서 상무에서도 단 한 경기 등판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SSG 복귀 이후에도 등판이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역하고 나서 토미존 서저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조요한 선수의 플러스 알파 효과도 없었다. 김택형 역시 전혀 좌완투수로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59경기, 64경기 군대 갔다가 와서 좀 해주겠거니 했더니 6경기 등판한 게 전부입니다. 7이닝. 그러면 아까 7월 달에 프리뷰에서 돌아오는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버텨주자 했던 김택형, 조요한, 장지훈 이 3명은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두솔의 존재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1군에서 여태까지 9경기 던졌던 친구가 한 시즌에 앞에다가 6자를 붙여버립니다. 69경기. 심지어 개막전 엔트리에 승선을 합니다. 좌완 불펜이 145를 평속을 찍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4 시즌 첫 번째 SSG의 MVP는 한두솔입니다. 왜? 고여준도 24 시즌에 부진했으니까요. 자, 다음. 그리고 찾아온 축복. 선물도 약해. 축복. 조병현은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21시즌에 2차 3라운드로 들어와갖고 1군에서 3번밖에 못 봤던 선수를 누가 알아 솔직히. 그런 조병현이 76경기에 나와서 세이브를 12개를 하고 홀드를 12개를 해요. 이 친구가 좋은 건 포심과 커브, 포크볼 이 3가지를 가지고 노는데 구사율을 보시면 포심이 63%, 포크볼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까부가 한 10% 정도. 그러니까 뻥! 행! 뻥! 행! 푹! 전형적인 클로저 유형입니다. 이 친구가 없었다면 SSG 불펜은 아수라장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2024 시즌 SSG의 MVP 2명은 한두솔과 조병현입니다. 자, 이제 SSG의 24 시즌 불펜 등판 현황을 보실 겁니다. 노경은 77, 조병현 76, 문승원 62, 한두솔 69. 나가는 선수 딱 정해놓고 박살나게 나간 팀이 여기에요. 10개 구단의 불펜 WA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실 겁니다. 5위입니다. 조병현의 발견, 한두솔의 발견, 발전은 매우 24 시즌 엄청난 발견이고 발전이었지만 그게 있었어도 힘들었던 게 사실 SSG의 불펜이었습니다. 선발과 불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24 시즌 앤더슨을 대체 선발로 데리고 들어와서 계약한 건 신의 한 수다. 조병현의 발견, 그리고 한두솔의 발견. 이 3가지는 SSG의 24 시즌을 잡을 수 있었고 25 시즌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 투수 쪽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그런데 노경은에게 집중된 프라이머리 부분은 계속 고민스럽다. 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SSG는 선발, 불펜 모두 보강이 필요한, 그리고 그 보강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시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